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3D 기술, 그 3D 가우시언 스플래팅에 대해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3D 장면을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도 엄청 사실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3D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죠. 와, 방식 자체를요. 기존에도 뭐 폴리곤 메시나 요즘엔 리얼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좀 달라요. 핵심 아이디어가 장면을 그 수많은 아주 작은 타원형 입자, 이걸 가우시안 스플래시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입자요? 폴리곤이나 신경망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기존 기술들의 장점은 가져오면서도 단점들을 좀 극복했어요. 예를 들어 니얼프는 아시겠지만 정말 사실적이긴 한데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프레임 하나 뽑는데 몇 초씩 걸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만들면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 블랙박스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게 치명적이죠. 또 전통적인 사진 측량 방식은 빠르긴 한데 디테일이 좀 뭉개지거나 뭐랄까 브로콜리 나무처럼 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 아, 맞아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 반사 같은 게 달라지는 거, 그런 뷰 종속 효과 표현이 좀 약했거든요. 아하, 근데 가우시언 스플래팅은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품질은 니얼프만큼 어떨 땐 그 이상으로 사실적이면서 렌더링 속도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초당 100프레임 이상도 넣곤 하니까요. 100프레임이요? 와, 특히 그 구면조화 함수라는 걸 써서 빛 반사나 재질의 미묘한 색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뷰 종속 효과를 아주 잘 표현해요. 사실감이 확 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수백만 개의 명시적인 스플랫 덩어리니까 뭐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옮기거나 지우거나 이런 편집이 훨씬 쉬워요. 너프랑은 만장 다르죠. 이야, 속도, 품질, 편집 용이성까지 다 잡았네요. 진짜 매력적인데요? 그럼 이 스플랫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기본적인 과정은 사진 측량하고 좀 비슷하게 시작해요. 일단 여러 각도에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고요. 네. 그걸로 SFM, 그러니까 Structure from Motion 기술을 써서 카메라 위치를 알아내고 대략적인 3D 점들, 이걸 희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요. 아, 거기까진 비슷하군요. 네, 그 다음이 핵심인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각참을 기반으로 초기 가우시안 스플랫들을 만드는 거예요. 위치, 크기, 색상, 투명도 같은 정보를 가진 스플랫들이죠. 네. 그리고 이걸 원본 사진들이랑 비교하면서 머신러닝 최적화 기법, 뭐 기울기 하강법 같은 걸 써서 이 스플랫들이 원본 사진이랑 최대한 똑같이 보이도록 속성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죠. 아, 그냥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뭐 스플랫을 더 만들거나 없애기도 한다던데. 아, 네, 맞아요. 그게 적응형 밀도 제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처럼 좀 복잡한 부분에는 스플랫을 더 촘촘하게 추가하거나 뭐 하나를 둘로 쪼개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늘처럼 단순한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스플랫을 제거해서 최적화하는 거예요.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잡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컴퓨터 그래픽스 기법이랑 최신 AI 최적화 기법을 아주 영리하게 합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듣고 보니 더 대단한 기술 같네요. 실제 활용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 오디세이라는 스타트업의 익스플로러는 뭔가요? 아, 오디세이. 거기가 원래 자율주행 쪽 개척자들이 세운 AI 스타트업인데요. 이 사람들이 만든 익스플로러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텍스트나 이미지로 예를 들어 울창하고 푸른 잎사귀가 있는 일본식 정원 이렇게 묘사를 하면요. 네.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용해서 진짜 같은 3D 월드를 뚝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텍스트만으로요? 네. 자체적으로 만든 360도 카메라 시스템으로 실제 풍경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아서 AI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3D 월드는 얼리얼 엔진이나 블렌더 같은 데서 바로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야, 그럼 게임 개발이나 영화 제작할 때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잠재력이 엄청나죠. 근데 뭐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월드 하나 만드는데 평균 한 10분 정도 걸리고 해상도나 뭐 시각적인 결함 같은 한계는 좀 있어요. 아,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하지만 얘네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게임 엔진 없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상호작용 가능한 월드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는 데모 수준이지만 40ms마다 프레임을 생성한다고 하니까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되게 중요한 진전이라고 봐요. 의미가 크네요. 픽사 공동 참업자도 합류했다면서요? 네, 에드 캔머리 이사회에 합류했죠. 그만큼 영화나 게임 분야에서의 잠재력을 높게 본다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는 나이엔틱의 스캐니버시아 앱이 있었어요. 이건 접근성 측면에서 좀 더 와닿던데요. 아, 네. 스캐니버스, 그 포켓몬 고 만든 나이엔틱이 인수한 앱이죠. 원래 3D 월드맵 구축이 목표인 회사니까요. 네. 스캐니버스는 스마트폰만으로 주변 환경을 꽤 고품질로 3D 스캔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진짜 혁신은 뭐냐면요.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 처리 과정을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 스마트폰에서 바로요? 네, 그러니까 찍고 거의 바로 3D 결과물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뭐랄까 옛날 폴라로이드 카메라처럼 즉석에서 결과가 나오는 느낌. 와, 비유가 딱인데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진짜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변 세상을 3D로 스캔하고 기록하는 3D 사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D 콘텐츠 제작의 민주화랄까요? 이야, 3D 콘텐츠 제작의 민주화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스마트폰 하나로 이게 가능하다니. 그렇죠. 그리고 뭐 인투 더 스캐니버스라고 해서 메타 퀘스트 같은 VR 기기에서 자기가 스캔한 공간 안을 직접 걸어 다녀 볼 수 있는 웹앱도 나왔어요. 아, 진짜요? 내가 스캔한 곳을 VR로? 네, 경험이 완전히 갈라지죠. 세상에, 이런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단순히 게임이나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훨씬 광범위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 분야에서 고고학 유적지를 실감나게 재현한다거나 법학에서 특정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본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오, 교육 분야 활용도 좋네요. 네, VR, AI 경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훨씬 현실감 넘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AI가 현실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월드 모델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거예요. AI 연구에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3D 콘텐츠 제작의 기술적인 장벽 자체가 확 낮아지니까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응용 분야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벌써 유니티나 얼리얼 엔진용 플러그인, 웹 뷰어 같은 관련 도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생태계 확산 속도가 정말 빨라요. 네, 오늘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기술은 무엇보다 놀라운 렌더링 속도, 그리고 너프에 버금가는 품질, 거기에 편집의 용이성까지 갖추면서 3D 컨텐츠 제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컴퓨터 그래피스 기법과 최첨단 AI 기술이 정말 잘 만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디세이나 스캐니버스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이게 단순히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보는 방식을 넘어서 디지털 세계를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발전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 기술이 다른 생성 AI 기술들이랑 또 어떻게 결합되어서 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